폭락의 가능성도 꽤 있다. 경기가 나빠져도 부동산 투자할 거는 있어요. 저는 그 폭락에 대해서 진짜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호랭이 TV에서 뭐 폭락론자랑 뭐 이제 상승론자랑 한번 뭐 대결 한번, 예, 그것도 뭐 추진하고 계신데요. 네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상승 가능성이 일단 높다. 예,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러나 폭락의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자식 저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싹 피해 먹으려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또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뜻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니고 조금 제가 이유를 좀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일단 아까의 그런 원인에 의해서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은 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장기화된 유동성의 세계에 지금 처음 겪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선 반드시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뭐 무슨 뭐 진짜 미국에 있는 그런 뭐 잡지를 원문으로 보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독보섯이 어딘가 자라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금융위기도 그런 거거든요. 결국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을 어떤 데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2017년에 갑자기 이렇게 딱 알게 된 거예요. 2007년에 갑자기 보게 된 거란 말이죠. 갑자기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가지고 된다. 뭐 이렇게 되고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아무리 경제적인 뭐 잡지를 보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과거도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유동성, 쉽게 말해서 유동성 파티라고 하는데 이런 유동성 파티에 이 부동산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금융이 문제입니다. 금융이. 예, 금융이 문제고 왜 그러냐면 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또 금융에 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파티에 이런 찬스를 놓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유동성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예, 뭔지는 어떤 몰라요.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난질을 하고 있을 거다. 예, 그래서 그 장난질이 결국은 한번 폭발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폭발을 하면 아니면 어디서든지 하여간 유럽이든 어디든 하여간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파급은 우리는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뭐 대출 너무 많이 끄는 거 이제 뭐 신용대출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리고 뭐 이자가 너무 싸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끌. 예. 순식간에 지금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예, 전혀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뭐 예고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뭐 연수까지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길어도 3년 안에 한 번쯤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울 집값 거품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거품은 있죠. 예, 거품이라고 봐요. 예, 거품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정은 받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예, 어쨌거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그거를 갖다 거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소득 대비도 보고 뭐 다 보고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무의미하고요. 그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상승률이 좀 더 가장 근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상승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늘 그래왔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2015년부터 상승한 그런 상승의 수준이 거의 뭐 역대 최고거든요. 그 사이에 뭐 우리나라가 딱히 뭐 더 뭐 엄청난 경제 국가가 된 거나 대국이 된 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 뭐 좀 거품이라고 봐도 무리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여져요. 꼭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어깨, 귀, 뭐 허리. 아니 저는 이제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죠. 뭐 그거는 뭐 그래 어깨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머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세월이 지나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집의 가치라는 게 있고 또 그리고 뭐 얼마나 올라갔다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집은 뭐 내가 사용하든 또 남이 사용하든 이게 사용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매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용 가치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매가가 뭐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살려는 사람은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사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은 이런 사용 가치를 생각하고 사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은 조급하거든요. 지금 막 이게 막 그렇죠. 신고가가 퍽퍽 찍히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야, 이건 뭐 영끌이든 뭐 엄마 찬스든 아빠 찬스든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초조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게 영끌까지는 안 하길 바래요. 저는 진짜.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한 분들이 다 나중에 또 곡소리 나거든요. 예, 그래서 집은 사긴 사되 조금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좀 범위에 조금 뭐 대출 하나도 안 끼라는 건 아니에요. 대출 어느 정도 해야죠. 당연히 레버리지를 써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무리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욕심을 좀 버리고. 근데 이제 사람이 그게 어렵기는 해요. 항상 제가 이제 뭐 수십 년 상담을 해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항상 5억 있는 사람은 8억짜리 사고 싶은데 난 왜 5억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또 고민하고 10억 있는 사람은 나 왜 15억짜리 사고 싶은데 10억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심지어 뭐 50억 있는 사람도 나는 왜 100억이 없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게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이제 조금 더 위를 항상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위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때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커버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조금 일단 욕심을 좀 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대표님은 되게 오랫동안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상승이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이 사이클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울할 때 하락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잘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안타까운 게요. 하락장이 오면요. 정말 우울해져요. 정말 우울해지고요. 예, 정말로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져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 정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일을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문하고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20년을 해왔는데 그렇게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경기가 나빠지면 정말로 과장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찾아와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제일 안 좋았을 때는 몇 명 놓고 강의를 했냐면 12명 놓고 강의를 했었어요. 아, 대표님이요? 예. 제가 12명 앉혀놓고 정규 강의를 12명 앉혀놓고 제가 강의도 했었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이 안 옵니다.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많이 이런 분들 상대하셨으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상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런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한다는 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맨날 바뀌니까, 뭐 옛날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잖아요. 오늘도 뭐 당장 바뀐 거,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계속 바뀌고 호재도 계속 바뀌고 뭐 이러니 무슨 옛날 지식 가지고 써먹는 게 없어요. 다만 옛날 지식 하나의 기초적인 거일 뿐이지. 공부할 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뭐 자문을 받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수입이 없죠.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안 하죠. 이제. 그래서 다 떠나가거나 아니면 무리한 짓을 해서 이제 철창, 그렇죠. 깜빵을 가거나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거로 돈 버는 건 거의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저는 그냥 뭐 제가 강의도 하고 자문도 해야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해서 먹고 살았던 거죠. 이제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져도 부동산 투자할 거는 있어요. 여전히 돈벌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경매고요. 경매는 저는 지금은 경매를 전혀 안 하고 하라고도 안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경매하기가 좋은 때가 오죠, 이제.
그럼 이제 경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냥 일반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일단 당연히 금매들이 나오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근데 그런 금매가 나와도 사람들이 겁나서 못 사거든요. 정말 이거는 지금 더 떨어질지도 몰라. 뭐 이래서 안 사거든요. 근데 그런 금매를 사가지고 뭐 제값에만 팔아도 또 수익이 나거든요. 또 사실. 근데 뭐 금매를 사가지고 제값에 팔았다는 게 무슨 투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뭐 금매 내놓으라고 막 꼬드긴 것도 아니고 그 금매는 제발 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달라고 한 물건을 내가 가치를 알아봐서 사서 제값에 팔겠다는데 그게 뭐 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돈벌이 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우울하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생각을 잘 안 하시고 뭐 이제 쉽게 돈 벌려고만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특사모 올라가니까 막 재밌는데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좀 관심들은 좀 많이 꺾이는데 그렇게 꺾이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무리해서 이제 대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피해가 크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락장에 좀 잘 대응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경매를 배운다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경매는 그때 가서 배워도 돼요. 충분해요. 그때 가서 배워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미리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아니 뭘 하는 걸 말리진 않는데 네. 해도 되는데 약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하락장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하락장에 강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 대상으로 세팅을 바꿔놓는 일이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으면은 팔고 그런 거로 손해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제 책에도 그런 거 하나 이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원룸형 오피스텔. 이런 거는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만 빼고 그런 것만 빼고 다른 데 만약에 원룸형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여태까지 월세 잘 나왔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꼭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안 좋아질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팔아서 이거 지금 팔면 손해인데 라든지 지금 팔면 매달 뭐 월세 얼마 나오는데 그거 없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팔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팔아서 위기가 와도 괜찮을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놓는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죠.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대표님? 왜 적폐 채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셨으니까, 제 채널 처음 보셨으니까, 네, 저희는 적폐라서. 그렇군요. 네, 우리는 적폐끼리 놀아요. 이런 채널 처음 보시죠? 그러네요. 잘 아시는 분들이 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보를 그래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이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더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보시는 분들, 이거 다 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이가 몇 개야, 이분은. 그럼 무주택을 위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